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5월 25일 제1리그 일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삿포로 대 가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삿포로의 공격과 수비가 문제다. 사실 수비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삿포로의 특성상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여지는 있었다. 문제는 공격도 삿포로가 잘 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상대가 공을 내주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찬스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가시마의 진영에서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기대하지는 않는 이유다. 가시마가 빌드업을 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올라가다가 타격을 당하는 경우는 꽤 있다. 물론 가시마가 압박에 아주 취약한 것은 아니다. 지난 히로시마나 가시와전에서도 골을 2골 이상 기록하고 승리를 거둔 바 있기도 한 전력이다. 항상 삿포로의 경우는 수비적으로 수적인 열세에 자주 처하는 전력이며 가시마가 중앙에서의 압박을 뚫고 가는 상황이라면 많은 공격 찬스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시마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삿포로도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가시마 진영에서의 턴오버는 유발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가시마가 압박을 이겨내는 면모가 아주 취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삿포로는 늘 수적인 열세를 수비에서 가지고 가는 전력이고 공격도 잘 통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번 경기 가시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주빌로 이와타 대 쇼난 벨말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와타는 현재 저메인이 없는 상황이다. 저메인이 없던 3경기에서 1득점에 그치고 있다. 폭발력으로 이미 11골을 돌파한 저메인의 이탈은 상당히 아쉽다. 다만 쇼난을 상대로는 전반적으로 버티는 능력을 잘 보여주던 편이었고 2019년 이후로는 멀티 실점 자체를 쇼난에게 내준 경험이 없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골 싸움에서는 어느 정도 이와타가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간 케이스가 많다. 쇼난이 기동성이 좋은 팀이기는 하다. 하지만 견고한 힘이나 압박을 가져가는 팀을 상대로는 매우 약한 모습을 보여주던 편이다. 최근 마치다나 가시와 같은 팀에게 고전했다는 것도 이를 증명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난 시즌부터 수비력에서는 높은 평가를 해주기 어려운 전력이었기에 쇼난이 공격에서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경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타가 승리할 것을 기대해보고 있다. 저메인이 없어서 폭발력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와타가 블록을 세운 상황에서는 쇼난을 꽤 잘 상대하는 면모를 보여준 바 있기도 하고 쇼난의 수비는 늘 어려움이 많다. 이와타가 한골 싸움으로 몰고 간다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경기 주빌로 이와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V바렌 나가사키 대 제프지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나가사키는 기본적으로 미드필더 싸움이나 전개는 되는 편이다. 다만 압박이 강한 상대로는 경기력이나 득점력에서의 기복이 상당히 관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바를 상대로도 전방 3톱이 동시에 터져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골을 기록하기 어려워하는 면모가 강했다. 그나마 지바의 누수가 미드필더진에 어느 정도 집중이 되어 있어 수비진이 부하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지바의 플레이는 4-4-2로 나가지만 압박 라인의 강도를 높여서 승부하는 타입이다. 때문에 미드필더진의 공격 가담이나 측면에서의 공세도 상당히 좋은 편이다. 물론 현재 두두와 다이시 핵심 공격 자원들이 빠지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나가사키의 중원 전력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지바가 나가사키 상대로 다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여주지도 못한 편이다. 무승부를 기대해보고 있다. 나가사키나 지바나 중원 싸움이 상당히 치열한 편이고 이 때문에 중앙에서 늪축구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바가 미드필더진의 누수가 있어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나가사키도 지바 같이 압박이 강한 상대를 공략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가와사키 대 가시와 레이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가와사키는 가시와에게는 상당히 강한 편이다.
특히 상대가 압박이나 수비로 나서는 것을 미드필더의 플레이로 돌파해버리는 양상이 자주 나오는 편이다. 다만 최근에는 선수단이 좀 지친 기색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요즘에는 피치를 넓게 쓰고 공과 인원을 모두 움직이는 것으로 승부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평균 연령이 높은 편인 가와사키 입장에서는 이를 잘 커버하기는 어렵다. 가시와도 어느 정도 할 만한 요소가 있기는 하다. 특히 압박 라인을 유지하는 실력 자체가 제법 좋은 편이라 가시와도 실점을 억제하면 상대가 지친 틈을 공략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삿포로전에서도 상대에게 공을 쥐어주는 상황에서도 결정적인 상황을 많이 만들지는 않았던 모습은 인상적으로 보여지는 있었다. 가와사키가 여전히 나쁘지 않은 전개 능력을 선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가시와가 버티는 상황에서는 가와사키도 서서히 힘이 떨어지는 양상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가시와도 나름대로 압박 라인의 유지와 수비 능력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이번 경기 가와사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니가타 대 후쿠오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니가타의 문제는 공을 잡은 상황에서의 불안감이다. 지난 쇼난전처럼 후방에서 실수가 많이 나올 확률 자체는 적다고 보나 결국 낮은 라인을 돌파하는 양상을 만들 수 있느냐가 문제다. 사실 지난 시즌에도 짧은 패스를 통해서 상대를 공략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는데 냉정하게 니가타가 이 양상에서 재미를 보았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후쿠오카는 가장 낮은 라인을 구축하면서 수비적으로 가는 팀이다. 결국 이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점은 효율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공격수의 기량이다. 자에디가 현재 징계로 인해서 이 경기에 나올 수 없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말았다. 결국 후쿠오카가 이번 경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수비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다행히 니가타도 낮은 라인을 돌파하는 능력치 자체가 좋은 편은 아니다. 니가타는 후쿠오카의 낮은 라인을 돌파하는 것을 어려워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후쿠오카가 자에디가 없는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효율을 살릴 만한 상황을 쉽게 만들 수 없다. 서로 창끝이 무딘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반포레고우 대 요코하마 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고우는 현재 상황에서는 요코하마 FC는 최악의 적이다. 지난 경기에서도 오픈한 전개에서 거의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와중에 카운터로 추가 실점을 하고 그대로 고꾸라지고 말았는데 요코하마 FC가 보여주는 경기력이 모두 이런 식이다. 요코하마 FC와 2부에 있던 2022년에도 고우가 더블을 당하면서 체면을 구기는 등 선수비 후역습 성향의 팀과는 상성에서 그다지 좋지는 못했다. 요코하마 FC는 여전히 리그 최소 실점의 단단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압박과 수비가 시작되는 지점이 중원으로 꽤 높은 편이다. 때문에 기대 득점이나 공격 횟수가 적은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 리그 경기에서도 시미즈가 공세를 하는 상황에서도 수비는 흔들리지 않았다. 고우를 상대로도 비슷한 플레이를 선보일 것이고 성공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고 보는 편이 좋겠다. 요코하마 FC의 승리를 기대한다. 일단 상성에서 현재 고우가 만나는 요코하마 FC는 최악의 상대다. 특히 선수비, 후역습 상황에서의 대응이 고우가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고 미드필더와 수비에서 누수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 고우를 괴롭게 하고 있다. 요코하마 FC의 기대 득점이나 공격 횟수 자체가 만만치 않다. 이번 경기 요코하마 F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